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혜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청평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남양주하고 차량 한 13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서울하고도 1시간 이내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청평 시내에 위치해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 두 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타입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 정면에 4세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 두 개, 요 두 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입지 조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선거리로 치면 시내까지 1km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면 좌회전하는 신호가 없어서 우회전을 한번 했다가 올라가서 유턴해서 시내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차량 6분이면 시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 다 밀집되어 있고요. 마트, 병원 등 기본 이상의 편의시설들 다 모여 있으니까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까지, 강남하고 잠실까지 제가 여기서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니까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등을 좀 이용을 하려면 내려가서 시내로 갔다가 다시 이동을 해야 되니까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차량이 있는 게 더 유리한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산 쪽이 보이는 쪽이 북쪽이고요. 집이 앉혀진 방향은 남쪽으로 집을 앉혔습니다. 전망을 확보하려면 산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체감이 좀 떨어지니까 전망을 포기하고 그냥 해를 받는 데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약 116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은 1층하고 2층 포함해서 30.2평입니다. 국민주택 사이즈로 만들어진 첫 번째 집입니다. 도시가스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LPG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상수도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하수 처리는 정화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약 9평 정도 되는데요. 일렬로 나란히 주차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구간이 7m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겹주차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 주차장 안쪽에는 수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이 하나 있죠. 열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단 보이시죠? 이제 이 계단을 통해서 세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세대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골조에 외장은 현무암, 스타코 등으로 적절히 혼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마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라와서 옆집하고의 경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다 펜스로 마감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지가 도로집은 포함이 됐다고 해도 1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꽤 넉넉합니다. 여기서부터 충전식 LPG 벌크통이 설치되어 있는 이 구간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옆에 경계석 보이는데 펜스가 안 쳐져 있죠. 여기에 펜스를 다 전부 설치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쪽에 이렇게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당은 여기까지, 이 앞쪽은 나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간도 꽤나 넓습니다. 요거는 이따 내부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옆으로 해서도 이 세대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좀 조경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입니다. 삼성 제품의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 현관은 세로가 살짝 길긴 한데 신발장은 3칸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중문은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요. 먼저 거실, 주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 크기는 3600에 3600 정도 나옵니다. 평균 정도 되는 크기의 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쪽에 웬 식탁이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전에 모델하우스로 쓸 때 갖다 놓으신 거라고 하는데 전혀 생뚱맞은 위치에 지금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남향입니다. 이쪽이 정남향이고 사용된 창호는 LG 지인 창호가 사용이 됐습니다. 정남향이긴 한데 바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 쪽을 바라봤다면 북향이긴 한데 전망은 좋았겠죠. 하지만 채광을 위해서 앞에 벽이 좀 보이더라도 이쪽으로 집을 안 쳤습니다. 그래도 이 벽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답답함은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좀 창문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요. 이 옆에는 도로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주 크게 답답하진 않지만 전망이 뭐 훌륭하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도 여름이 좀 되면 잔디도 푸릇푸릇해지고 앞에 조경도 예쁘게 조금 더 심어 놓으면 마당뷰니까 괜찮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북향으로 빼는 것보단 낫겠죠. 이렇게 생긴 거실이고요. 한쪽에는 채광창이 또 만들어져 있고 이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설치는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쓰던 에어컨을 갖고 와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주방인데 지금 앞에 식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추가 식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옆으로 4인용 식탁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판 레벨이 좀 낮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식탁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식탁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의자 앞뒤로 2개, 하나 정도 갖다 놓고 3인용 또는 4인용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한 대만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설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D자 형태의 주방인데요. 싱크볼은 좀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환기창은 그 위로 만들어져 있고요. 레인지 후드가 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거실 주방이 좀 아담한 편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거실 주방인데 자, 반대편에는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주방을 보면서 왜 다용도실이 안 보이지? 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눈썰미가 정말 좋으신 거죠. 다용도실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 다용도실은 좀 협소한 편입니다. 지금 보면 세탁기를 따로 설치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보일러실로 사용을 해야 되고 문이 하나 더 있는데 나가보면 제가 마당 설명하면서 여기 나무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쪽에다가 추가로 다용도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홈이 좀 파여 있는데 이쪽에다가 따로 다용도실을 만들어서 세탁실을 확보 더 하신다고 합니다. 이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어서 소개할 저 타입은 또 다용도실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건축주분께서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테라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깁니다. 저 끝까지 해서 또 마당으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넓은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바로 옆에 1층에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안쪽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꽤나 넓은 방인데요. 한쪽 면이 4천이 넘다 보니까 꽤 큰 방입니다. 또 화장실까지 있어서 여기를 안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박이장, 수납장은 따로 없기 때문에 한쪽 벽면에 수납장을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이 넉넉하니까 설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 크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요게 이 1층 방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문 손잡이는 전부 다 푸시풀 스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방 안쪽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욕실도 넉넉합니다. 양변기, 세면대,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칸막이 샤워부스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환풍시설도 잘 되어 있고 수납장도 있고 선반도 제작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쪽 선반이 아니고 이 위에 수납장 아래 이렇게 선반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쪽 방에서 마당으로 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살짝 레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출입을 하실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출입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층에 있는 공간들 다 살펴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공간도 보겠습니다. 계단 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네, 2층으로 올라오면 정면에는 이렇게 욕실이 보이고 좌우측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 먼저 이쪽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 층고가 3,000이 넘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방 크기도 작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쪽 면이 3,000이 넘고요. 한쪽 면이 3,000이 조금 못 되는 크기였으니까 그래도 중간방 정도 되는 그런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인이 침실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채광창이 만들어져 있고 이 방 바깥으로 해서 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보면 여기 공간도 꽤 넉넉한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베란다고 두 번째 베란다도 있습니다. 이런 크기의 베란다, 첫 번째 베란다부터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면 또 다른 방이 있는데 가기 전에 욕실을 보겠습니다. 2층의 메인 욕실인데요. 1층 욕실하고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수납장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양변기, 세면대, 샤워기는 저 끝에 달려 있습니다. 역시 칸막이 샤워부스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환기창, 환풍시설까지 잘 되어 있는 2층 메인 욕실이었고요. 또 이렇게 복도식으로 생겼는데 따라가다 보면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역시 층고가 3,000이 넘습니다. 굉장히 고가 높고요. 방 크기는 먼저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수납장은 없으니까 한쪽 벽면에 수납장은 채우셔야겠죠. 채광창 역시, 환기창 역시 이쪽에 하나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 보면 또 다른 베란다가 있으니까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건 이 집은 거실 포함해서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이 2층의 또 다른 베란다 공간입니다. 이 베란다는 먼저 보셨던 베란다보다 더 넓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까지 상당히 넓고요. 이쪽 끝에 와서 내 집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 위치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법 넉넉한 베란다 공간이 두 개 있다는 거. 작은 베란다 하나, 큰 베란다 하나, 이렇게 두 개 2층에 있습니다. 방도 두 개고요. 자, 전체적인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 이 집의 가격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좀 세컨하우스를 찾는데 가격은 높지 않고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만한 3억 초반대 그런 집 어디 없을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집이 찾으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강남까지도 1시간이 안 걸리니까 위치도 그렇고 또 시내까지의 거리도 가깝고, 다만 도시가스는 아니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지만 가격 대비해서 집은 괜찮은 편이었다, 땅도 넓은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또 옆세대에 넘어가서 옆세대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